안녕하세요. 오라클 23 AI 신기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是有燃气的哦。네,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 맘대로 긍정이라는 오라클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프리랜서 DBA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보면 이제 좀 땀.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했지만,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 목차입니다. 오라클 23 AI 소개와 주요 신기능, 그리고 프리 버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략한 ADB 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소개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는 AI 개발자 생산성 및 미션 크리티컬 안정성에 중점을 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차세대 장기 지원 릴리즈입니다. 최초 2023년에 출시되었고, 기존 23C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지만 24년 5월에 AI에 중점을 두기 위해 23 AI 버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300개 이상의 신기능이 추가되었고,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에서만 정식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 온프리미스에서는 프리 버전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9i 이후의 버전 히스토리입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오라클 23 AI 버전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 때는 10G였는데 벌써 버전이 그렇게 올랐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18C 버전부터 데이터베이스 버전명을 출시 연도로 변경해서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갤럭시 S24가 2024년도에 출시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23 AI 주요 신기능 목록입니다. AI 벡터 검색 지원, if not exist 구문, 프롬절 없는 셀렉트 구문, 개선된 에러 메시지, 그룹 바이절 별칭 및 포지션 사용, 와이드 테이블,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 업데이트 구문 디폴트 원 널, 테이블 밸류 컨스트럭터, PDB 기동 순서 설정, PDB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 각 기능에 대해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23AI의 첫 번째 신기능은 AI 벡터 검색 지원입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에서 생성된 벡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대규모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고속 검색 및 유사성 탐색이 가능합니다. AI 및 데이터 분석 작업의 성능 향상 처리 시간 단축 및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에 용이합니다. 벡터 데이터 타입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만 작성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컬럼 속성을 확인했을 때 벡터, 별로 표시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타입을 벡터, 그리고 차원수 형식으로 작성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컬럼 속성을 확인했을 때 벡터, 차원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은 int8, float32, float64가 존재합니다. 네, 벡터 테이블 제약 사양입니다. 벡터 컬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익스터널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그리고 그림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벡터 인덱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벡터 인덱스 생성을 위해선 SG 내에 속하는 벡터풀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벡터풀 파라미터 설정 후 재기동 후 파라미터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실제 벡터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howSGA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벡터풀 사이즈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시 쉘을 띄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토탈 시스템 글로벌 에리어 사이즈와 픽스드 사이즈, 베리어블 사이즈, 데이터베이스 버퍼, 리드 버퍼와 더불어 벡터 메모리 에어리어 사이즈까지 showSG 커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되는 벡터 인덱스 종류입니다. HNSW 형식인 인메모리 네이버 그래프 벡터 인덱스와 IVF 형식인 네이버 파티션 벡터 인덱스가 지원됩니다. HNSW 인덱스는 벡터 근사 유사성 검색에 매우 효율적인 인덱스입니다. IVF 인덱스는 높은 검색 품질과 합리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파티션 기반 인덱스입니다. 네, HNSW 형식 벡터 인덱스 생성 구문입니다. 벡터 인덱스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직접 테스트를 하지 못해 생성 구문만 첨부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질문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이어서 IVF 형식 벡터 인덱스 생성 구문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벡터 인덱스는 잘 알지 못해서 일단 구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if not exist 구문입니다. 이 기능은 DDL 구문 실행 시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DDL 시 특정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 에러를 발생시킬지 말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가능 오브젝트 유형 목록입니다. create문, drop문, 그리고 alter문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목록들이 있으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if not exist 구문 사용 가능 오브젝트 유형 목록입니다. 네, if not exist 구문 첫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23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create 명령으로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not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두 번째 예시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alter 명령으로 테이블을 수정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세 번째 예시입니다. 23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롭 명령으로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SQL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SQL 책에 나오는 예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EMP 테이블을 생성하는 구문이 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삭제하고 재생성하기 위해 드롭 테이블 EMP와 같은 구문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구문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if not exist 기능을 사용한 스크립트를 제공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스크립트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쉘을 띄워서 if not exist 구문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T1 테이블을 조회합니다. 현재 T1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if not exist 구문과 함께 다시 한번 생성하려고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테이블 create라는 구문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라면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already exist object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if not exist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고 테이블 create라는 명령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T1 테이블을 드롭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테이블을 드롭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다시 조회해 보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이때 테이블을 수정하는 구문을 실행하면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지만 if exist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롭 구문에서도 if exist 구문절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if exist 구문의 예제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프롬절 없는 select 구문입니다. select 1 from dual처럼 듀얼 구문을 사용할 때 from dual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드 이식성과 개발자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롬절 없는 select문 첫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select 1을 조회하는 일반 쿼리입니다. 23AI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from dual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프롬절 없는 select 구문 두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접속한 유저 이름을 조회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from dual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프롬절 없는 셀렉트 구문 세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시스테이트를 조회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from 듀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롬절 없는 셀렉트 구문 네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커넥트 바이 구문을 사용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from 듀얼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네 가지 사례 외에도 from 듀얼을 사용하는 여러 케이스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모두 from 듀얼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쿼리 변화를 확인하는 10053 트레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from 듀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쉘에서 따로 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기능은 개선된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3AI 버전부터 에러 메시지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에러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링크, 정보까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및 디버깅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개발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예제는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SQL 플러스의 에러 디테일스 파라미터, 그리고 DB 내에 에러 언더바 메시지 언더바 디테일스 파라미터, 그리고 TNS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SQL 플러스의 에러 디테일스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et error details on off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본 값은 on이고 이 상태에서 제약 조건이 있는 EMP 테이블에 EMP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삽입하려고 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help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DB 내의 에러 메시지 디테일스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alter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 값은 on입니다. 이전 예제와 같이 제약 조건이 있는 EMP 테이블에 EMP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삽입 시도하면 기존의 오라 0001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메시지와 더불어서 오라 03301 메시지가 같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보면 어느 로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까지 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 앞서 말씀드린 SQL 플러스의 기능과 에러 메시지 디테일스 파라미터는 모두 기본값이 on이기 때문에 23AI 버전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TNS 에러 메시지 첫 번째 예시입니다. 먼저 TNS names.ora 파일에 알리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서 현재 TNS names.ora 파일에 있는 오라 19A라는 이름으로 정상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호스트가 오라 19이고 서비스 네임이 오라 클 19인 DB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라 19A가 아닌 오라 19B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오라 12154 에러 메시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 예제와 같이 23AI 버전에서 현재 TNS names.ora 파일에 있는 프리라는 이름으로 정상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호스트는 오라23이고 서비스 네임은 프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라는 정상적인 알리아스가 아닌 프리1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오라 12154 메시지와 함께 프리1이라는 알리아스가 tns names.ora 파일에서 찾을 수 없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could not find alias free in tnsnames.ora 라고 표시가 됩니다. 추가로 헬프 링크까지 제공이 됩니다. 네, 에러 메시지 링크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TNS 에러 메시지 두 번째 예시입니다. TNS names.ora 파일에 호스트 네임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서 정상 호스트 네임인 오라 19가 아닌 오라 199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알리아스인 오라 19A로 접속을 시도하면 오라 12545 에러 메시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23AI 이후 버전에서 23AI 버전에서 정상 호스트 네임인 오라 23이 아닌 오라 233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오라 125545 메시지와 함께 에러 메시지 설명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 메시지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에러 코드 원인이 지정된 주소가 유효하지 않거나 연결하려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오고 액션 부분에서도 어드레스 매개 변수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뒤 프로토콜이 TCP/IP인 경우 TNS names.ora 파일을 편집하여 호스트 이름, 숫자 IP 주소로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표시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에러 메시지 덕분에 오라클 23 AI 버전에서는 트러블 슈팅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TNS 에러 메시지 예시도 예제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TNS name.ora 파일에 프리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알리아스가 설정되어 있고 호스트님도 정상적으로 오라23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QL 플러스 명령으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프리라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닌 프리2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에러 메시지와 함께 헬프 링크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오라클 23 AI 신기능은 그룹 바이 절 및 별칭 및 포지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룹 바이 절에서 별칭 및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쿼리 작성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복잡한 쿼리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유지 보수성 그리고 코드 작성도 간편화되었습니다.
네, 그룹바이저의 별칭 및 포지션 사용 예시입니다.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구문입니다. 오더바이절의 알리아스를 사용하고 그룹바이절의 알리아스가 아닌 컬럼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오라클 23AI 이전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구문입니다. 그룹바이절의 별칭 및 포지션을 사용한 모습이고요. 당연하게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 오른쪽 그림처럼 그룹바이절의 별칭 및 포지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별칭만 사용 가능하고 포지션까지 사용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그룹 언더바 바이 언더바 포지션 언더바 이네이블드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룹바이절 예제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PDB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룹바이절의 알리아스를 사용한 쿼리를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바이절의 포지션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와 함께 파라미터를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 이때 이 파라미터를 세션 레벨로 tru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쿼리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와이드 테이블입니다. 23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당 가질 수 있는 컬럼의 최대 개수가 1000개였던 것에 비해 23AI 버전 이후에는 4096개까지 컬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스 언더바 컬럼스 파라미터를 익스텐디드로 변경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머신러닝 및 IoT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정교화된 테이블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테이블 사용 예시입니다. 23AI 이전 DB 환경에서 PLSQL을 이용해 컬럼이 1000개인 테이블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LSQL에서 여기 컬럼 1000개가 아닌 1001개를 작성해 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PLSQL 실행 후 컬럼이 1000개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DB 탭 콜스 파라미터로 콜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AI 버전에서 컬럼이 1001개 이상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선 맥스 언더바 컬럼스 파라미터를 익스텐디드로 수정하고 재기동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재기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DB 환경에서 PLSQL을 이용해 컬럼이 4096개인 테이블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LSQL도 마찬가지로 컬럼을 4097개로 설정한 뒤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PLSQL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v 언더바 SQL에 create table, v large table이라는 구문을 넣고 이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컬럼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PLSQ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SQL을 합쳐진 SQL을 실행하는 거고요. PLSQL 실행 후 컬럼이 4096개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컬럼을 이렇게 많이 생성할 일이 없지만 앞으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이 생성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도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000 파라미터를 이미 저는 변경해 뒀기 때문에 컬럼이 4096개인 V라지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C 커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컬럼이 4096개까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SQL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if not exist 구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실행할 때 create table if not exist를 이렇게 넣은 채로 이 PLSQL을 실행하면 이미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인데도 실행해도 계속 프로시저 석세스 컴플리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와이드 테이블스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예전에 혹시 2000년도 10년 전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저기 막 오라클 에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풍속 시스템이었는데 칼럼이 2000개 2000개짜리를 만드니까 에러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오라클 본사 연락해서 패치해가지고 2000개짜리 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오라클 분과를 했는데 10인가 지금 1000개밖에 안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개만 됩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가 오라클 본사에 해가지고 우리 2000개까지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4096개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 없겠네. 네. 한동안은 뭐 테이블 컬럼이 부족하다는 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라클은 컬럼나를 안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압축하는 기능은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컬럼 레벨로 저장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네. 우리가 하나 DBMS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데 네. 그 하나 DBMS는 레코드도 되고 컬럼도 되고 두 가지를 다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 DBMS 오라클 잡으려고 엄청 연구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연구하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신기능은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3 AI 버전부터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어절에서 서브 쿼리 대신
다이렉트 조인을 이용하여 특정 컬럼 값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나 딜리트 절에 프롬절을 추가로 사용하여 쿼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 쿼리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문 다이렉트 조인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한 쿼리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현재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의 셀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셀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 23AI 이전 버전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dpt노를 인저를 사용해 서브 쿼리로 필터링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업데이트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dpt 테이블을 다이렉트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결과입니다. 양쪽 쿼리 모두 동일하게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의 셀 값이 9999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딜리트문 다이렉트 조인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한 쿼리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테스트 결과는 롤백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들을 딜리트하고 싶은 경우 23AI 이전 버전에서는 업데이트할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과 같이 dpt노를 인저를 사용해 서브 쿼리로 필터링해서 삭제를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딜리트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dpt 테이블을 다이렉트 조인할 수 있어 딜리트 구문을 보다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딜리트된 결과입니다. 양쪽 쿼리 모두 동일하게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참고로 23AI 버전 이전에도 딜리트 절에는 프롬절일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23AI 버전부터는 이 경우에도 프롬절을 한 번 더 사용하거나 머지문에서 사용하던 유징절을 딜리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쿼리 가독성을 더 좋게 작성할 수 있고 쿼리 생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실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임시라는 유저로 접속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 유저에는 D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이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아까와 동일한 예시로 쿼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셀 값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데이트절을 이용해 23AI의 다이렉트 조인 업데이트 조인절을 이용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쿼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었고 6개 로우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셀 값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딜리트 테스트를 위해 일단 롤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렉트 조인을 이용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 AI 신기능은 업데이트 구문에 대한 디폴트 온 널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구문에서 디폴트 온 널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업데이트 시 널 값이 들어오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된 널 값으로 대체되는 기능입니다. 기존 12C에서 인서트 구문에 도입된 기능을 23AI 버전 업데이트 구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일관성 유지 및 널 처리 간소화, 코드의 간결화 및 유지 보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디폴트 온 널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T1이라는 샘플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 테이블에는 총 4개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컬럼은 구분자로 사용할 COL1 컬럼,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디폴트 값만 설정된 COL2 컬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인서트 시 널이 올 때 디폴트 값으로 대체해주는 COL3 컬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컬럼은 인서트 업데이트 시 널이 들어올 때 디폴트 값으로 대체해주는 COL4 컬럼입니다. 각 컬럼의 옵션을 잘 기억한 채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샘플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첫 번째 인서트 시에는 모두 값을 넣어서 삽입해 줍니다. 1AAA. 그리고 두 번째 인서트 시에는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는 모두 널을 넣어서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서트 시에는 첫 번째 컬럼 값만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첫 번째 로우는 모두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우는 COL 컬럼 값만 입력하고 COL1 컬럼 값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널을 넣었기 때문에 COL2에는 널이 들어가고 COL3, 4에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우에는 COL1 컬럼 값만 입력하고 다른 값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COL2, 3, 4에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COL2 값을 널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COL2 컬럼은 별다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들이 모두 널로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OL3 값을 모두 널러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때는 COL3 컬럼이 default on null for insert only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insert 시에만 동작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L4 값을 널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COL4 컬럼은 default on null for insert and update를 지정했기 때문에 값들이 모두 디폴트 값인 테스트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컬럼별로 디폴트 값을 잘 지정해주면 데이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습과 함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1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PPT에서 나와 있던 것과 같이 COL2 컬럼은 디폴트 값만 지정하고 COL3 컬럼은 insert only만 지정하고 COL4 컬럼은 insert and update까지 작성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 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T1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 컬럼 4만 한번 널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컬럼 4에 대한 데이터들을 널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널로 업데이트가 돼야 하지만 디폴트 값인 테스트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COL4 컬럼이 모두 테스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와 함께 컬럼의 속성을 조회해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이 테이블의 컬럼 속성을 확인해보면 COL1, 2, 3, 4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 on null, 디폴트 on null update까지 이렇게 뷰에서 모두 속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뷰는 유저 언더바 탭 언더바 컬럼스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